아. 와. 자, 이거 다음 걸로 좀 가볼게요. 여기에 지금 스텝 4로 집어넣어 놓고 있기는 한데, 이 문제는 사실 스텝 3로 넣을까 4로 넣을까 하다가 되게 고민 많이 했었던 문제라서 이 문제는 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얘는 풀어요. 17번. 자, 조금 많이 어려워요. 17번. 내신에서도 되게 종종 등장하는 문제예요. 디귿이요? 이거 왜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게 만들었더라고요. 증명 한번 해봐요. 이거 2번에 몇 나오는데? 진짜? 예. 10 어디 갔지?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봐요. 이거면 되지 않나요? 안 돼. 왜요? 안 돼. 아이, 걔는 괜찮은데. 근데 이거 이렇게 깐식으로 하면은 정답률이 5배는 뛰지 않을까요? 그치. 정답률은 많이 뜁니다. 자, 일단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부터 한번 좀 봐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계속 풀어요. 헷갈리는 친구는 참고 한번 해보고요. 자, 3차함수 fx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최고차 계수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3차인 것만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fx 빼기 x는 0이 서로 다른 세식은 알파 베타 감마로 나온다.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fx 빼기 x 요 통째로식을 놓고 본다면은
얘도 어차피 그냥 3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쵸? 얘가 3차 함수인데 이 함수에다가 알파 집어넣어도 0, 베타 집어넣어도 0, 감마 집어넣어도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x 빼기 x라는 애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겠죠. 최고차 계수는 모르니까 그냥 일단 k로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fx식이 완전히 나왔어요. 그렇죠? k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x. 그래서 fx식을 일단 뽑아볼 수 있기는 합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fx랑 x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죠. 물론 꼭 이렇게 생겼다고 장담 못해요. 왜냐면은 3차 함수 자체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세시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fx식은 우리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솔직히 정리해볼 만한 게 뭐밖에 없어요? 그죠? 3일 때 극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극대극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식이 두 개가 튀어나오겠죠? 첫 번째 f'3은 0인 거 알 수 있고 어차피 극값도 함수값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7인 걸 일단 알 수는 있어요. 그쵸? 미분해서 3 집어넣으면 0 나오더라. 미분해서 아니다. 그냥 3 집어넣으면 7 나오더라. 근데 미지수는 어차피 4개이기 때문에 식 2개 가지고는 우리가 처리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조건도 조금만 봐봅시다. 어차피 ff3은 5라 그랬으니까 f3에다가 그냥 7 집어넣으면은 f7은 5가 되겠네요. 그쵸? f7은 5. 그러면 식이 3개가 튀어나오네요. 근데 식이 3개가 튀어나온다고 해도 미지수는 4개가 되기 때문에 얘는 fx식을 온전히 처리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fx식이 완전히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억은 쉬워요. 그래도. 왜 쉽죠? 객관식이라서. 아니, 뭐 그런 것보다는. 그렇죠? 알파, 베타, 감마가 얘 근인지 아닌지는 그냥 넣어보면은 알 수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요 안에서 뭐 조금만 더 정리, 아니 그냥 뭐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f 알파 빼기 알파는 빵, f 베타 빼기는 빵, f 감마 빼기 감마는 빵. 그렇죠? 요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보면 f 알파는 빵 더하기 알파. 그렇죠? 그다음에 f 베타는 똑같이 베타. 그렇죠? f 감마는 감마.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인지 아닌지는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근인지 아닌지는 대입해 보면 되겠죠. 어차피 알파 집어넣으면은 빵 나오고 베타 집어넣어도 빵 나옵니다. 그러니까 ff 알파 빼기 알파는 f 알파가 어차피 알파라서 그쵸? 0 나오죠? 그건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 빵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인 건 알 수 있어요. 기억은 뭐 너무 쉬우니까 얘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직 요 식을 처리를 안 했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얘네 둘이 정리가 되죠? 우리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뭐부터 들어가요? 항등식부터 처리합니다. 항등식부터. 그래서 요 식도 똑같이 우리가 한번 처리해 봅시다. fx를 fx 빼기 x로 나누면 그렇죠? 요거로 나누면 몫이 gx고 나머지가 hx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몫을 구하기 싫어서 알파 같은 거 집어넣어 보기도 합니다. 그죠? 알파 같은 거. 근데 이거 기억에서 알파, 베타, 감마 집어넣으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또 세 가지가 튀어나오는데 x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은 ff 알파가 되겠죠? 자, 얘는 f 알파 빼기 알파. 그렇죠? 아이 넣어볼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정리 관련된 거 g 알파 플러스 h 알파가 될 거예요. 그렇죠? 밑에 것도 어차피 다 똑같고요. 베타 감마도. 자, 그러면 ff 알파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어차피 ff 알파가 그냥 알파로 나오니까 좌변은 알파가 되겠고 얘는 또 알파로 나오잖아요.
알파 빼기 알파니까 0 되죠? 그러니까 G 알파가 뭐가 되든지 간에 얘는 H 알파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FF 베타도 똑같이 뭐 진행해서 간다 그러면은 베타는 H 베타 마지막까지 가면은 감마는 H 감마.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것 때문에 니은이 정리가 됩니다. 아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아니 사실 맞는데 왜 맞는지에 대한 걸 이유를 조금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에 관련된 것도 똑같이 한번 처리해 본다면 그죠? 잘 처리하면은 뭔가 나오기는 합니다. 솔직히 뭐 이 식은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써보기는 했지만. 자, 1번만 좀만 더 고민해봐요. 니은이 왜 맞는지, 디귿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 조금만. 응? 오케이. 자, 예? 풀었어? 디귿은 어떻게 했지? 얘는 어떻게 이런 거 확신할 수 있지? 생각이 안 돼. 그치? 알았어. 이해 너무 어렵지. 근데 설명한 것들이 이해돼요. 지금 이해 들어오지? 알았어. 반대로 썼구나. 내용 이해는 될까? 지금 이거 아무리 다 없어가지고 꼴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답은 나올 것 같으네요. 이거 얘 본질은 코사인 세타. 그러면 Q이랑 QM은 얘네 이거 0으로 보면은 2로 수렴. 2로 수렴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분 세타. 세타 쭉 그 수렴. 얘는 여기 2 사인 세타. 하고 여기는 근데 0으로 수렴하는데 근데 이거 나오려면은 1 그렇게 하지 마. 아 진짜 엄밀하게. 하면은 짠 맞추지 마. 2 여기 있다가 끝나고 나한테 설명 좀만 더 들어요. 이거. 맞아. 그러지 말라고. 자, 미안해. 좀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됐었죠. 알파는 H 알파, 베타는 H 베타, 감마는 H 감마. 이럴 수 있는 애가 HX는 X면 일단 되기는 하겠죠. 이거 말고는 안 돼요. 될 수도 있잖아요.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런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수열 문제 같은 경우에도 A1은 1, A2는 2, A3은 3, 그럼 A4는 얼마냐? 그럼 모르는 거죠? 몰라요. 왜냐면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n-1, n-2,
n-3 플러스 n 이렇게 나와버리면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데 4 집어넣으면 이게 3, 2, 1, 6 더하기 4니까 10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알파, 베타, 감마 집어넣는 게 알파, 베타, 감마 나왔다고 이게 hx는 x다라고 장담하는 거는 솔직히 말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니은은 맞아요. 이게 왜 맞냐?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정리할 때 봤잖아요. 얘 몇 차예요? 잠깐 이게 6차예요? 9차예요? 9차예요 9차. 9차다. 미안해. 9차. 왜냐면 세제곱이 세제곱이죠. 합성하면은 9제곱이 맞아요.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게 9차고요. 그럼 fx 빼기 x 얘 몇 차예요? 3차. 그럼 gx는 몇 차일까요? 얘는 6차예요. 그럼 hx는? 얘는 2차 이하죠. 그쵸? 왜냐면 얘가 3차 이상 나오면 어차피 몫이 더 생겨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2차 이하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어요? hx는 x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해서 hx가 x랑 항등식이다 라고 장담 못해요. 왜냐면 이거의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3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hx는 2차 이하잖아요. 이 맥시멈으로 잡아도 2차예요.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만약 2차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2차 방정식이면 해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실근하고 합쳐서 2개 나와요. 근데 3개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방정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등호가 존재하는 등식은 항등식하고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불능인식도 있어요. 불능식도. 불능식은 뭐냐면은 해가 절대로 안 나오는 거. 항등식은 모든 실수가 다 해인 거. 방정식은 특정할 때만 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얘는 특정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 얘는 성립을 할 수 없는 등식. 그러니까 x 플러스 4는 x 뭐 이런 거. 이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해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해요. 교육과정에서 따로 설명 안 해요. 어차피 이런 건 문제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항등식은 보통 계수 비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요. 얘는 근 구하는 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이면 2차 이하의 방정식인데 근이 3개가 나올 수가 없다. 결국엔 항등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항등식이라는 건 뭐예요? 좌변과 우변의 식이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x는 무조건 x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hx는 무조건 x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 근데 뭐 물론 그럴 수 있어.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서 얘는 항등식이 맞아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걸 보통 언제 설명하냐? 1학년 때 설명해요. 1학년 때. 그래서 1학년 때 들은 사람들은 알아야 돼. 우리 반이었으면 지겹게 들었을 텐데. 유연아? 아무튼 뭐 이건 그냥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디귿에 관련된 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거 지금 항등식이에요. 얘는 이 방정식 아니죠. 항등식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미분해가지고 그냥 3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우리가 뭐라 그럴까? 아니다, 뭐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것까지 내려가긴 좀 그럴 것 같고 여기서 그냥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양변의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그럼 얘는 왜냐면 지금 이거 g'x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얘에서 미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얘 미분 다 해보면은 f'x 곱하기 f'x 속미분해주고 자, 그럼 얘는 요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fx 빼기 x 곱하기 g 프라임 x. 그 다음에 hx 미분하면은 1. 그쵸? 얘는 x니까. x일 수밖에 없으니까. 니은 때문에.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 g 프라임 3 구해달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다 3 집어넣는 거밖에 할 게 없죠. 그럼 3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f 프라임 f3 f 프라임 3은 f 프라임 3 빼기 1 곱하기 g3 플러스 f3 빼기 3 곱하기 g 프라임 3 플러스 1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냥 다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f3은 얼마라 그랬지? f3은 7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는 f 프라임 7이죠? 모르겠는데? f 프라임 7은 몰라요. 근데 얘가 어차피 빵이에요. 그죠? f 프라임 3 때문에 빵이에요. 이게 좌변이 그냥 통째로 빵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변도 빵 나야 되죠? 우변도. 자, 근데 f 프라임 3은 지금 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럼 요 식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 자, 좌변 0인 상태에서 얘는 또 0. 그럼 마이너스 G3. 그 다음에 F3가 지금 7이죠. F3가 7. 7 빼기 3이니까 4G 프라임 3.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럼 뭐만 알면 돼요? G3만 알면 되죠. G3만. 그럼 G3만 알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또 이 3 집어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미안해.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X에다가 3 집어넣어 볼게요. 3 집어넣으면은 FF3은 F3 빼기 3 곱하기 G3 플러스 3이에요. 그쵸? 3. 자, FF3은 아까 지금 5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5. 얘가 지금 5고요. F3은 지금 7이니까 7 빼기 3. 4G3예요. 그쵸? 따라서 G3는 우리가 2를 4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인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요 값을 거기다가 그대로 대입해보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G 프라임 3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4G 프라임 3은 2분의 1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그래서 G 프라임 3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아쉽게도 안 되네요. 그렇죠? 아쉽게도. 이게 맞아야지 되는데. 잠깐만. 왜 틀렸지? 좀 맞아? 답이? 이상한데? 맞네. 아이 참. 문제가 별로예요. 미안. 문제 별로. 이게 맞아줘야 문제가 난이도가 좀 좋은데 미안. 이거 맞으면 문제 아니고 5번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정리가 조금 지저분하기는 한데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죠. 그럼 지금 우리가 뻘짓한 게 뭐예요? 요거.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한 거예요. 필요 없는데 한 거. 와! 그러면 이런 시간을 아껴야 되는구나. 아니, 해봐야 돼요. 안 쓰더라도 다항식에서 인수정리는 습관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로 안 쓰더라도 습관 들여놔야 돼요. 밑에서는 지금 뭐 그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뭐 일단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으로 가볼게요. 자,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은 뭐 솔직히 설명할 게 미안해 없어요. 그죠? 설명할 게 딱히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x가 매개변수 t에 관련된 함수, y가 매개변수 t에 관련된 함수 라면은 이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dt분의 dx. 그쵸? 요게 지금 f't, dt분의 dy. 그쵸? 뭐 dt분의 dy를 원래 읽으면 안 되지만 g't
원래 dx, dt, dy, dt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얘를 분모분자 관계로 정리해주면은 dx분의 dy,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얘는 dx, dt를 나눠주면 되죠. 뭐에서? dy, dt를. 그렇죠. dt분의 dx에서 dt분의 dy로 나눈 거. 결국에는 f't분의 g't로 나눈 걸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이 음함수 미분보다 원래도 고차원적인 내용인데 얘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왜? 쉬우니까. 그렇죠.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문제 한 개 정도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저 20번 한 번만 가볼게요. 아까 건 좀 괜찮을까요? 우리 문제 만약에 모자라면은 딴 건 좀 더 줄까? 허삼시사도 풀었나? 미주. 우리 부교재가 허삼시사라서 그래도 한 번쯤 풀어오면은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NJ치고는 조금 무난한 편. 잘 만든 거라서. 지금 뽑아볼까? 알았어. 그쵸. 푼 친구들은 다른 것 좀 잠깐만 더 풀어볼게요. 어유 괜찮아. 아, 넘어갔네. 왜냐면은 속미분이잖아요. 그래서 x랑 y를 곱한 거에 미분으로 들어가야 돼. 곱미분. 그러니까 fgx를 fg 합성함수 미분하면은 f'gx 그리고 g에다가 곱하기 g'x가 들어가지. 그래서 그래. 그냥 잠깐만. x 먼저 그런다면 얘는 일단 겉껍데기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xy 미분이 속미분이라서 별도로 곱해줘야 돼. 근데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갔다 왔다. 자, 미안. 20번 좀 정리해 볼게요.
x는 2의 t제곱 빼기 4의 마이너스 t제곱 y는 t 플러스 1 그러면은 dx, dy, dx 이거 미분 한번 해봅시다. t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이게 지수함수 미분이죠. 2의 t제곱을 어차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얘는 그냥 2의 t제곱 그대로 나오고 빼기 4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미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요런 거 미분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단은 합성함수 미분인데 지수가 x가 아니면 전부 다 합성함수예요. 그러면 이건 겉껍데기 2x제곱에다가 fx 합성한 거기 때문에 미분해봤자 2의 fx제곱 그대로 나오고 속미분이 뒤쪽에서 어차피 별도로 곱해지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미분한 결과물이 뭐가 돼요? 일단 지수 함수니까 그대로 나가고 마이너스 t를 미분한 게 뒤에 별도로 곱해져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 나오죠? 그래서 2의 t제곱 마이너스 1 나가니까 플러스 4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dx dt가 될 겁니다. dx dt.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 이쪽에다가 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다 합성함수 미분이죠. 합성함수 미분.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dy dt 그렇죠? dy dt는 미분하면 어차피 그냥 1로 나오니까 요거 가지고 우리가 dy dx를 계산한다면 dx dt를 dy dt로 나눠주는 거라서 2의 t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t제곱분의 그냥 1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t가 언제일 때 ln 2일 때요. 그렇죠? t가 ln 2일 때 t가 ln 2일 때 t가 ln 2일 때요. 자 그래서 ln2 집어넣으면은 2의 ln2 제곱은 2랑 2 바꾸니까 2 ln2 뭐가 2고 뭐가 영어인지 모르겠다. 2 그쵸? 저기 전라도인가? 구분 잘 안 되는데 2의 2승 2의 2승 미안.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그냥 2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ln 2제곱은 이 위치 뒤바꿀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ln 2제곱 1로 나오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쵸? 2분의 1로 나오게 되겠네요. 요때 요런 거 a의 b ln b 로그 cd 요런 게 나오면은 얘네 a랑 d 위치 바꾸는 거 괜찮아요? 그쵸? 이거 실수 안 넣어야 됩니다. 뭐 예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게 이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수능 시험장이었나? 모의고사 보는 도중이었나? 이게 A랑 D를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시험 보는 도중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A의 B제곱에 로그 CD로 해서 통으로 그냥 다 바꿔서 그래서 D의 로그 C의 A의 B제곱 그렇죠? 이게 하나의 수라고 보면 되니까 그럼 얘는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빼도 되니까 B만 앞으로 뺀다 그러면은 그렇죠? D의 B 로그 CA가 돼서 얘 둘이 바꿔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증명하면서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지금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분량이 일단은 내가 공부했었던 그 시절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반도 안 돼요. 전체적인 수학 분량 자체가 반도 안 돼요. 진짜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식들이 되게 많아요. 종류별로. 뭐 지금은 일단 행렬이라는 것도 안 하잖아요. 이 행렬에서 뻗어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1차변환 이런 거 안 하죠. 행렬 빠지면서 다 같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도형의 이동이 평행이동, 대칭이동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회전이동도 있었어요. 45도 회전하는 거 120도 회전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공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번 증명하는 방법을 다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뭐 물론 지금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더 쉽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이 더 어려워요. 문제는 그때는 알면 답 나오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알아도 못 풀어요. 자, 아무튼 얘는 4 곱하기 2분의 1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4분의 1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면은 매개변수 미분법은 딱히 볼만한 거는 더 없을 것 같고요. 다 기본 문제밖에 없죠. 스텝 1들밖에 없으니까. 왜? 매개변수 미분하고 음함수 미분은 여기 미분법만 가지고 할 거는 딱히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도함수 활용 쪽에서 고난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법 정도만 제대로 알면 돼요. 미안해,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음함수 미분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솔직히 음함수 미분법은 정리할 게 딱히 없죠. 자, 이 개범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거를 아까 전에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말았는데 좀 지루할까봐 말았는데 그냥 한 번만 좀 봅시다.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fx꼴로 나오는 애들이 함수죠.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는 애들, 그렇죠?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애들은 함수가 될 수 있지만 당장 우리가 원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돼요? 안 되죠. 그렇지만 얘도 대수적 연산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처럼 연산이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음함수라고 부른다. 그렇죠? 네거티브 펑션.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기존에 쓰던 함수를 양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파지티브 펑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때요? 음함수들은 특징들이 y는으로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뭐 물론 y는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y제곱은 1-x제곱 이렇게 되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x제곱. 그쵸? 그래서 플러스 루트 1-x제곱이 윗반원을 나타내는 무리함수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x제곱은 그죠? 아랫반원만 나타내는 무리함수. 그래서 우리는 함수 여러 개로 찢어낼 수도 있습니다. 음함수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죠.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빵.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이런 함수는 y는으로 못 나타내요. 그렇죠? 못 나타내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대로 냅둬야 돼요. 뭐 이런 것들도 뭐 도형 그려본다 그러면 뭐 나오겠죠? 뭐 몰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뭐 타원의 일종이라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장담 못 하겠어요. 미안해. 아직 안 해봐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전부 다 음함수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이대로 냅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미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음함수 미분을 통해서 미분한다. 근데 그거보다 더 먼 게 뭐예요?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이죠. 매개변수 함수. 그렇죠? 매개변수 함수가 조금 더 넓은 범위라는 거. 음함수는 그러다 보니까 표현 형태가 어떻게 돼요? x랑 y가 다 한쪽으로 몰아져 있는 상태. 우리가 편의상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음함수식 표현이죠.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직선들 중에는 함수가 아닌 애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A가 B가 빵 나오면 얘는 함수가 아닌 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형이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함수 표현 방식을 써요. 자, 매개변수 함수가 아까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X랑 Y가 각각 따로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 매개변수 함수가 제일 넓은 범위예요. 제일 넓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 미분법 하고 나면 음함수 미분법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 미분법을 하는 게 맞는데 매개변수 미분법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죠? 쉬워서. 간단한 거밖에 안 해요. 진짜로. 요거 외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음함수 미분법을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 음함수 미분법에 관련된 거는 사실 딱히 설명하기 좋은 것들은 별로 없어서 그냥 예제로서 하나만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함수가 뭐냐? 원이에요. 원. 자,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무슨 5라고 한번 해볼게요. 5라고 하고요. 여기 3,4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볼 건 뭐예요? 이거는 함수 미분법을 한번 활용해 보고 싶어요. 아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수상에서 했었던 거 기울기 이용 도형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예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은 반드시 직각이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3분의 4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1학년 때 하던 방식. 그렇죠? 중심 반지름 이용해서 가는 거.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거를 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양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가는 거. 자, 그럼 이때 이 함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넘겨보면은 무리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요 윗반원만 한번 식을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함수식은 어떻게 나와요? y는 루트 5-x 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를 미분한 다음에 그냥 3만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미분해봤어요. y 프라임. 그럼 얘는 5-x 제곱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이거 가지고 미분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5-x 제곱의 지수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성미분 때문에 마이너스 2x를 별도로 곱해주네요. 그쵸? 자, 따라서 y 프라임 언제 x가 3일 때 라고 하면은 5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25라 그래도 되는구나. 미안해. 25네. 25. 반지름이 온 거지. 25. 미안. 25. 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25 빼기 9니까 16. 2분의 1 곱하기 16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루트 씌우면 4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나가니까 얘는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똑같은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함수 미분법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음함수 미분법으로 가봅시다. 음함수 미분법은 어떻게 들어가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에서 a 몰라 통으로 미분할래. 양변을 그냥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래. 그쵸?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얘는 2x가 되겠고 얘는 2y 곱하기 y 프라임이 되겠죠. 얘는 0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미분은 겉껍데기 미분밖에 못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y는 사실상 x에 관련된 어떤 값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에 관련된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x제곱 플러스 y인데 정역이 x인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이때 얘를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쳤을 때 통째로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럼 얘는 항마다 미분하는 거예요. dx분의 d x제곱 플러스 dx분의 d y제곱 dx분의 d 25. 자, 그럼 얘는 어차피 정역이 x니까 x제곱 겉껍데기에 관련된 미분해주면 2x로 나올 텐데 문제는 y제곱은 정역이 y라는 거예요.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dy dx 끄집어내주고 y로 미분해줘야 돼요. 괜찮네?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데리바티브 25라고 하는 거는 얘는 25의 변화예요. 25라는 상수값은 변화를 안 하죠. 그 D25라는 값은 얘는 그냥 0이에요. 25가 변화되는 걸 보는 건데 없잖아요. 변화가. 25 빼기 25예요. 빵.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수 미분하면 맨날 0 나오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정리해보면 2x 플러스 우리가 편의상 dy dx를 y 프라임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거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2y로 나오는 거고 얘가 지금 0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된 거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얘는 다시 한번 x제곱 플러스 fx제곱은 25에서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봐도 돼요. 그럼 어차피 2x 플러스 얘는 2fx f'x죠. 빵.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y가 x에 관련된 함수 f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y 프라임 넘겨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y분의 x죠. 근데 우리는 언제? 3,4에서의 기울기 3,4에서의 기울기예요. 3,4에서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y에다가 4 집어넣고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매개변수 미분법. 그렇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매개변수 미분법. 왜 매개변수 미분법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임의 한 점을 잡는다고 쳐볼게요. 임의 한 점, 원 위에 있는 한 점. 맨날 반지름은 5죠. 몰라, 끼인각을 세타로 하면은 다른 미지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x좌표는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자, 그때 우리 지금 3,4인 지점에 끼인 각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알파라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함수가 어떻게 돼요? x는 5 코사인 세타고요. y는 5 사인 세타예요. 자, 이런 식 운용이 충분히 가능해져야 됩니다. 식 운용이. 자, 그래서 이걸로 d 세타 분의 dx, 얘는 마이너스 5 사인 세타가 되겠고, 얘는 dy d 세타, 얘는 5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dx분의 dy, 그러니까 dy dx는 결국 얘분의 얘죠. 마이너스 5 사인분의 5 코사인.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언제 세타가 알파일 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세타가 알파일 때, 세타가 알파일 때, 세타가 알파일 때.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코사인 알파는 얼마예요?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죠? 사인 알파는 5분의 4죠? 그래서 지금 요 값은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5분의 3 이라서 또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다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함수가 원이기 때문에 원으로 한번 확인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 뿌리 안에 있구나 라고 정도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잘자 송아 안녕. 괜찮아. 자, 그러면은 문제 잠깐만 풀어볼게요. 어차피 뭐 개념적인 것만 한번 보고, 얘는 사실 그래서 미안해, 정리할 게 없어요. 되게 정리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나오는 거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기 3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의외로 많이 좀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30번 문제. 지수함수 안에 음함수 미분법 들어가는 거. 그렇죠? 괜찮아. 이게 정상이에요. 대부분 다 많이 헷갈려합니다. 괜찮지? 닭것도 있을까? 잘 갔다 와. 아이고. 안녕.
속도가 미분하면 속도 되잖아요. 그 속도가 부가 반대면 돼요. 운동 방향. 그러니까 증가하면은 감소하는 애가 이제 반대 방향인 거예요. 자, 그래서 30번도 후딱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은 2의 xy제곱. 자, 얘가 a, 0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지금 b래요. 그쵸?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a, 0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a세제곱 빼기 0세제곱은 2의 a 곱하기 0. a 세제곱은 지금 1이네요. 그쵸? 따라서 a는 1일 수밖에 없겠죠. 왜? a가 실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없네. 왜 없지? 잠깐만. 실수라는 말이 딱히 없긴 하네요. 근데 요거를 억지로 짜내서 한다면 평가원이 사실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가지고 얘는 논리를 이런 식으로 펼쳐요. 뭐냐면은 얘가 나타내는 실수 좌표계에 관련된 그래프가 있겠죠. 그 그래프 상에 존재하는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실수인 경우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거 위의 점이라고 나타냈잖아요. 곡선 이거 위의 점. 그쵸? 이거는 허수좌표계에서, 그러니까 복소 평면 안에 나타내는 게 아니라서 미안해. 거기까지 들어갈 거는 아닌데 어쨌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 좌표계 상에서 존재하는 점이기 때문에 A는 실수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A는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친다면 앞에 거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얘는 3y제곱의 y 프라임.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한다면 그쵸? 지수는 항상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xy 곱의 미분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2xy제곱에다가 얘는 곱미분이 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쵸? x, y 프라임 이렇게 써줘야 될 거예요. 그쵸? 요게 실수가 좀 많이 나와요. 요게 실수가. 그리고 곱미분.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제 또 a, 0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쵸? a, 0 1,0 그쵸?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은 3 0 집어넣으면은 0 y 프라임이 통째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2에 1 곱하기 0 그죠? 0제곱이 되니까 1이죠. 얘는 y에다가 0 집어넣었고요. x에다가 1 집어넣었죠? y 프라임 언제? 1,0인 지점에서 기울기. 그게 얘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야? 맞췄나?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요 값은 필요가 없고요. 요것도 어차피 1로 가고요. 자, 최종적으로 3은 y 프라임 1,0이네요. 그쵸? 그래서 답이 3. 아니, b가 3. 그쵸? b가 3. 그 다음에 a는 1. 그래서 답이 4로 나오게 됩니다. 4로. 스텝 2는 나중에 한번 좀 풀어보고요. 이거 그냥 속도 가속도 쪽이라서 이게 지금 스텝 2에다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난이도가 어려서 스텝 2에다 넣은 건 아닙니다. 저기 35번 한 번만 해볼게요. 35번. 우리 지도 다 끝나고 나면 개별 맞춤으로 갈 거예요. 개별 맞춤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할 거는 테스트부터 볼 거예요. 미안해. 기본 테스트 먼저 한번 보고 그래서 정시만 준비하는 친구는 수원수투 위주로 좀 더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미적분 쪽에 힘을 실을 거예요. 수원수투도 뭐 필요하면 같이 병행하고요. 아까 거 받았지? 여기.
풀었어? 예. 어떻게 풀었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데 그럼 이거 미분하면 2분의 1이고 그러면은 얘 미분하면은 이거고 이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이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지? 하고 여기서 얘가 5초일 때 2분의 5니까 얘가 4분의 1이 나와가지고 하면 이게 나와서 4분의 1을 100 하면 25. 지금 세타 프라임이 얼마지? 세타 프라임이요? 모르는데요?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야 되나? 세타가 초에 대한 어떤 식 근데 귀찮아서 그냥 세타가 나왔어요. 알았어. 맞기는 한데. 오케이. 좀 너무 빠르진 않나. 자, 보통 이 문제는 처음에 시작이 잘 안 되는데 가조건, 나조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게요. 뭐 일단은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입니다. 선본 AB에서 B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움직입니다. 그때 QAB랑 PAB가 서로 각 2배로 가고 있대요. QAB와 PAB가 각이 2배 차이가 난다. 그럼 당연히 일단은 그 각을 좀 특정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얘를 그냥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뭐 X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PAB를 세타로 잡아봤어요. 이거 안 되지. PAB를 세타로 잡아볼게요. 그럼 QAB는 2세타가 되겠죠. 2세타. 자, 그러면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가. 세타는 지금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봅시다. BP라는 선분의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각에 대한 변화율 문제가 어때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 문제. 이게 뭐예요? 그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의 약자예요. 그때 맨 처음에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도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상 얘는 길이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이 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길이를 t라는 변수 가지고 잡아놓으면은 얘는 길이가 시간에 대한 길이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된다면 이때 우리는 시각에 대한 길이의 순간 변화율 시간의 변화량 분의 길이의 변화량 이게 시각의 변화에 대한 길이의 변화 그죠? 변화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변화율이라는 말 자체가 변화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순간으로 가야 되니까 시간차가 거의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시간의 미소 변화량분의 길이의 미소 변화량 이걸 우리는 미분이라고 얘기하죠. L'. 그래서 그냥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미분한다라는 말 자체가 시간차를 엄청 줄였을 때 그때의 순간 변화율을 보는 겁니다. 그럼 뭐 넓이도 마찬가지고 부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길이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분하면 되는구나. 넓이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미분하면 되는구나. 그럼 부피도 마찬가지죠. 얘도 똑같아요. BP의 길이의 변화율이구나. 지금 여기서도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 문제는 이건 지금 세타로 나타나져 있지 시간이 안 나와 있죠. 이거 좀 애매한데?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얘는 BP 길이부터 한번 뽑아내 봅시다. 이 BP 길이는 뭐예요? 어차피 얘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에다가 사인 한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BP는 14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14인 세타. 자, 그러면은 14인 세타의 길이의 변화율. 다시 한번 BP 길이를 그냥 F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F세타. 그 F세타의 변화율입니다. 다시 한번 L이라고 하는 길이가 지금 F세타인데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어요. 이때 T는 지금 초예요. 초. 분 시간 아니고 초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들어간다면 14인 세타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고 있는데 그렇죠?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겉껍데기 미분밖에 못해요. 사인으로 미분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dt분의 d세타 곱하기 d세타분의 d로 해서 사인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는 dt분의 d세타 곱하기 10 코사인 세타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네? 이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걸 편의상 우리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세타 프라임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프라임 기호 같은 경우는 물론 딱 그건 아닌데 뉴턴식 미분법 표현 방법이잖아요. 프라임의 단점이 뭐예요? 뭘로 미분했는지 몰라요. 프라임의 단점이. 이게 x로 미분한 건지 y로 미분한 건지 t로 미분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프라임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는 것뿐인 거고 그치만 우리 지금 어차피 미분한 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시간에 관해서 미분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10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2분의 1이라고? 그럼 세타 프라임은 세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얘가 길이가 변화율이 항상 일정한 상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꽤 많이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자, 그러면은 요걸로 조금만 더 잠깐 고민해봐요. 1분만 있다가 힌트 더 줄게. 1분만 있다가. 일단 요거까지만 일단 생각해봐요. 요걸로 가도 돼요. 요 밑에 거 말고 요걸로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요걸로 들어가도 돼요.
조금 헷갈리긴 하지. 근데 BP의 길이 변화율이잖아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BP 길이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타로 나타내는 거지. 왜냐면 저 성분 길이는 지금 각이 가족관에서 각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각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면 시간으로 나타내기에는 아직은 좀 힘든 상태라는 거야. 그렇지만 BP는 길이 변화를 항상 2분의 상수로 일정해. 그러다 보니까 BP 길이를 세타로라도 나타내서 미분한 그 값이 상수인 2분의 1이 된다라는 저 관계식을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해될까?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가 보려고 하는 AQ 편을 적어 보여주면 됩니다. 맨 마지막 줄, 총 안 써도 돼. 그러니까 d 세타 dt는 그냥 세타 프라임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오케이. 그치? 그러면 결국 AQ 길이 변화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AQ 길이는 10 코사인 2세타죠. 그거를 미분해서 뒤에다가 오집어. 예.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치?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데 각을 가지고 나타낼 수밖에 없으니까 각 가지고 길이 변화를 뽑아내봤어요. CP 길이 변화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알파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냈잖아요. 세타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결국 그 길이가 세타에 관련된 함수인데 문제는 그걸 시간으로 미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세타도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 관계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대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봤어요. 미분해보니까 그렇죠. 길이가 시간에 대한 미분, 여기 2분의 1로 상수다. 이게 2분의 1로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놓고 난다 그러면 당연히 세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속미분까지 또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2분의 1. 얘가 상수인 거예요. t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얘는 2분의 1인 거예요. 오케이. 조금 어렵지. 그래도 이해는 잘 될까? 그러면 똑같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AQ의 순간 변화율이죠. AQ 길이가 5초일 때 순간 변화율. 그러면은 AQ 길이는 10 코사인 2세타. 10 코사인 2세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 t에다가 5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그치? 그 관계식은 여기 있어요. 힌트를 조금 더 줄게. 우리도 혹시 설명 뭐 드리게 될까요?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이해 안 돼. 그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준 게 각을 일단 기준으로 줬죠. 근데 문제는 얘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항상 상수로 나온다. 그러면은 애초부터 BP라는 길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진짜 좋은데 문제는 시간에 관한 함수식이 주어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지. 어쩔 수 없이 각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타, 2세타로 나타내서
어쩔 수 없이 BP 길이를 구했어요. 그럼 얘는 14인 세타가 될 텐데 그 14인 세타를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상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결국에는 10 코사인 세타인데 문제는 세타가 또 t에 대해서 미분된 세타값이 또 나온다고 해요. 그 값이 지금 2분의 1로 상수값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세타 t와의 관계식이 이거 외에 지금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 AQ 길이의 순간변. 그게 5초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Q 길이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미분한 다음에 5만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또 AQ 길이를 시간에 관해서 나타낼 수가 없지. 그래서 10이라는 길이에 2세타만큼 코사인 씌워요. 10 코사인 2세타가 AQ 길이인데 어쩔 수 없어요. 얘를 t로 미분해야 돼요. t로 미분한 다음에 t에다가 5 집어넣는 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t가 5일 때 보면 세타는 얼마냐? 그거는 찾아야 돼. 관계는 얘밖에 없어요. 풀었어? 어떻게 했지? 설득 기분. 네. 저건 이해돼요? 저까지는? 알았어. 모르겠는데 어떻게 답이 나왔어? 근데 2분의 1이어야 되죠. 미안. 잠깐만. 이거 이해되지? 어떤 거요? 아니 설명을 하면 꼭 들어요. 아니 이거랑 저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응? 얘랑 저랑 같은 거잖아요. 아 저기까지는 똑같은데 예. 그 뒤풀이가 좀 이상해서 그래. 아니 아까 세타 프라임 얘기했잖아. 예. 세타 프라임이 뭐라고? 세타 프라임이 세타를 미분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식이 세타 프라임은 20 코사인 세타분의 1이에요. 예. 괜찮을까? 예. 알았어. 미안해.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처음 봐서. 아이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도 AQ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고요. 나 조건에서 준 건 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BP 길이나 아니면은 AQ 길이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져 있으면 얘는 문제가 엄청 쉬워져요. 괜찮나요? 문제는 얘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져 있지 않고 그렇게 표현도 안 돼요. 왜? 길이가 시간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끽해야 지금 각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각도도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얘네가 2배 차이 난다 밖에는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각을 기준으로 식을 설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BP 길이도 그렇고 AQ 길이도 그렇고 지름 이용해서 세타, 2세타 가지고 2세타, 2세타도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거지 이것도 문제에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세타랑 2세타 가지고 각각의 변 길이를 나타내 주는데 이 세타들이 지금 시간에 관해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 각도가 시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함수인지 그게 나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BP 길이는 각도에 관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얘가 지금 얼마지? F세타가 14세타죠? 그죠? 길이가 지금 14세타잖아요. 이건 지금 시간으로 나타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준 거는 뭐냐면은 길이의 변화율. 길이의 시간에 관한 변화율. 이거밖에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DT분의 DL이 지금 2분의 1이라고 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14세타도 시간이라서 미분할 수밖에 없겠고 그게 2분의 1인 걸 가지고 시간과 각도에 관련된 관계식을 끄집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걔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해 봤더니 식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세타와 t의 관계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이게 항상 성립해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AQ 길이도 똑같이 한 번만 나타내 볼게요. AQ 길이 같은 경우에는 10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10 코사인 2세타. 그렇죠? 자, 그 10 코사인 2세타의 변화율이에요. 그럼 10 코사인 2세타를 뭐에 대해서? 시간에 관해서 미분해줘요. 시간에 관해서 미분한 다음에 언제? 5초일 때. 이때의 변화율이 지금 P로 나오더라요. 괜찮죠? 아, 진짜 이거 이해하면서 가야 돼. 이거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0 사인 2세타.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속미분 들어간다면은 2세타 미분, 이거 속미분한 거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세타 프라임이 하나 더 들어가겠네요. 괜찮죠? 알았어? 미안해. 천천히 할게. 자, 10 코사인 2세타 미분하면은 10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속미분 2세타 미분하죠? 2세타 프라임이 될 거예요. 그렇죠? 2세타 프라임이 아까 여기서 얘기한 dt분의 d세타예요. 괜찮죠? dt분의 d세타. 여기다가 지금 뭐 집어넣는다고요? t에다가 5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p라는 얘기입니다. 이 p 값을 구해내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잠깐만, t에다가 5를 집어넣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자, dt분의 d세타, 세타 프라임은 항상 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요 관계를. 이 식에서 한 번만 끌고 와 볼게요. 세타 프라임은 넘기면 20 코사인 세타 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걸 이쪽에다가 끌고 와 볼게요. 그럼 세타 프라임 대신에 20 코사인 세타 분의 1. 얘는 지금 요거까지만 나타낸다면은 마이너스 20 사인 2세타예요. 거기다가 세타 프라임이면은 20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될 겁니다. 요 값에다가 t에 5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게 지금 p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20, 20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뭐지? 사인 2세타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도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사인이에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자, 요 값에다가 t에 5를 집어넣은 게 지금 p란 얘기예요. 세타와 t 관련된 관계식을 끌고 와야 돼요. 세타와 t 관련된 관계식. 음... 5초일 때 사인 세타는 그러면 언제겠느냐? 요게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운데? 자, 그러면 결국 어디서 끌고 와야 될까요? 그치? PB 길이에서 끌고 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거에 관련된 관계식을 쭉 다시 역순환을 해봤더니 식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쓰자니
사실 여기는 지금 세타 프라임을 다 없애놨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냥 원론적인 식으로 가봤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게 지금 2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이 식 안에서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다시 한번 dt분의 dl이 지금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한 거니까 얘는 L이라는 길이가 부정적 분식이면 되죠. 괜찮나요? 그쵸? t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L 길이를 세타로 나타내기는 했지만 t에 관해서는 미분한 게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L이라는 길이는 시간에 관해서 나타난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 함수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적분상수 C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자, 0초일 때 라면은 당연히 지금 BP 길이는 얼마로 나와요? 빵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얘는 지금 0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L이 T가 빵일 때는 0으로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0초일 때 B점을 출발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0초일 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T가 5초일 때라면은 길이가 얼마요? 2분의 5가 되겠죠? 괜찮죠? 따라서 BP 길이 T가 5일 때 길이는 지금 2분의 5인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5. 5밖에 안 돼? 5밖에 안 돼? 너무 조금인데? 일단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러면 BP 길이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이거는 T로 나타내는 거 알고 BP 길이는 지금 14인 세타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14인 세타라는 걸 이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가 지금 14인 세타입니다. 언제? T가 5일 때. 그렇죠? T가 5일 때 사인 세타 값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미안해 자꾸 왼쪽으로 가서 사인 세타 T가 5일 때 값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10으로 나눠보면은 4분의 1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다 쭉 끌고 오면은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네요. 그쵸? 요게 지금 4분의 1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P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답이 제곱하면 4분의 1이라서 25가 답이에요. 괜찮나요? 미안해 좀 어렵지? 근데 이해는 돼요? 너무 왔다 갔다 했나? 이거 시험에 날 확률이 수능에 날 확률이 몇 %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 음함수 미분에 관련된 내용이 킬러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 난이도로 본다면은 얘는 사실 지금 만약에 이 정도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 잘 쳐줘도 29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30번급은 안 돼요. 이 정도 문제가. 지금 수능에서는. 미안. 진짜야. 진짜야. 왜냐면 이게 내가 그래 미안해. 내가 좀 욕심 부렸어. 왜냐면 변화일이라 가지고 좀 어색하죠. 변화일이라서. 미안해.
그냥 음함수 미분법에 관련된 문제만 그냥 연습하면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 어쩔 수 없이 그 변화율과 관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그래서 속도가속도 내용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게 많고 그래서 34번이 지금 속도가속도를 집어넣은 거고요. 35번도 거기다 업그레이드된 변화율 문제. 그래서 몇 안 되는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내가 지금 너무 지저분하게 써서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줄까? 좀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그런데 지울까? 이거 다 지우긴 좀 그런데 이거 지우긴 좀 그런데 알았어. 자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순서대로 그냥 볼게요. 가족권 자체는 지금 각도로 나타나져 있어요. 각도로 나타나져 있고 BP 길이의 변화율이 상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BP 길이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각에 대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BP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14인 세타.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미안해. 사실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이거예요. BP가 2분의 1T예요. 그렇죠? 한 번에 가면 사실 좋은데 좀 뒤에서 끌고 왔죠. 뒤에서 끌고 온 게 왜냐면 실제로 이게 시험장에서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좀 많아요. 이렇게 보는 게 변화를 보는 게 보이면 사실 편한데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끌고 온 거예요. 미안해. 다시 할게. 안 되겠다. 다시 할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할게. 왜냐면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됐어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할게요. 자, BP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그래. 이렇게 봅시다. 이거 말고 이렇게 볼게. 나 조건은 길이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BP 길이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해 준다면 얘가 지금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BP 길이가 초당 2분의 1씩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BP 길이 자체가. 그래서 얘는 BP 길이는 2분의 1T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P점은 B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타로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시작과 동시에 14인 세타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세타와 T에 관련된 관계식도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괜찮죠? 그럼 결국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거는 AQ 길이의 변화율이죠. 그렇죠? AQ 길이의 변화율. AQ 길이의 변화율. 그렇죠? 5초일 때의 변화율이에요. T로 미분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AQ 길이는 얼마예요? 10 코사인 2세타예요.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거기다가 T에 5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P인 거죠. 자, 그럼 얘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0 사인 2세타 곱하기 DT분의 D세타 이렇게 나오죠. 괜찮네. 여기에다가 지금 T에 5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P인 거죠. 그러면 세타를 T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되겠네. 이 식에서 그냥 끌고 오면 된다라는 거야. 24인 세타를 이용해서 끌고 와주면 되기는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사인만 지금 바꿀 수 있는 거라서 사인 2세타에 관련된 거는 지금 변화가 안 되죠. 결국엔 DT분의 D세타 나와야 되니까 얘를 양변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건 아니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건 뭐에 대해서 미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일단은 T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볼게요. 세타에 관해서 미분해도 됩니다. 1은 20 코사인 세타 곱하기 DT분의 D세타. 괜찮죠?
자, 그러면은 dt분의 d세타는 20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관계식이 총 몇 개냐? 하나, 두 개예요. 그쵸? 자,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요거 하나 바꿔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잘 바꿔서 t로 바꿀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미안해. 2배각 찢을게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렇죠? 이렇게 바뀌고 dt분의 d세타는 20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t에다가 5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20 코사인 세타로 약분이 되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죠?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지금 얘를 이용해서 본다 그러면은 20분의 t. 그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끌고 오면은 사인 세타가 20분의 t 마이너스 2 곱하기 20분의 t가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t에 5 집어넣는 걸로 봐도 되지 않냐? 괜찮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p예요. 괜찮네? 그쵸? 그래서 제곱하면 4분의 1 나옵니다. 지금 이게 p가 2분의 1이 아니에요. 음수 나와요, 음수. 그쵸? 2분의 1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제대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엄밀하게 풀지 않으면 답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풀이는 뭐냐면은 보이는 대로 차근차근 들어간 거예요. 보이는 대로. 왜? 여기에서 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풀어야 돼요.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길이 변화를 안 본 지 좀 오래됐으니까 좀 잘 안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미안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역함수 미분법으로 갈게요. 아우, 시간 너무 오래 걸렸는데? 질문했어.